성종 13년 고려는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거란의 1차 침입을 물리친 뒤 거란과 협의하여 강동 육주 땅에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성을 쌓을 때 혹시 모를 여진족의 공격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에 압강도구당을 설치하여 압강도구당사로 하여금 압록강 일대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공진이 2대 압강도구당사에 임명되었는데, 그는 낮에는 동쪽 강변으로 나아가 감시를 하다가 밤에는 내성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것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초적들이 점차 사라졌다고 하니 하공진은 꽤 능력이 있는 장수였습니다. 목종 12년 목종이 연등행사를 관람하던 도중에 큰 화재가 발생했고, 목종은 궁정과 창고가 잿더미가 된 것에 충격을 받고는 병을 얻어 쓰러집니다. 이때 하공진은 중랑장에 임명된 상태였는데, 그는 친정장군 유방, 중랑장 박사정 등과 함께 왕의 침실 문 앞에서 숙직을 하며 왕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러나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군대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오자 하공진은 박사정과 함께 목종을 배신하고 강조의 편을 듭니다. 하공진은 일찍이 동계와 소계 지역에 종사하며 제멋대로 병사들을 징발해 동료진의 부락을 침입했다가 패배하는 꼴사나운 짓을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훗날 엄청난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종이라는 인물은 앞서 하공진과 함께 목종을 호위했던 장수였는데, 그는 하공진이 여진족에게 패배한 일로 여진족을 매우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종은 여진족 95명이 현종을 아련하기 위해 화주관에 도착했을 때 급발진하며 이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에 현종은 하공진과 유종을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보내 여진족을 달래려 했으나 이미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늦은 뒤였습니다. 게다가 이때 유종에게 살해당한 여진족들은 현종을 아련하러 온 자들이었기에 당연히 친고려 성향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부족들은 고려 내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려의 복수를 하기 위해 강조라는 자가 왕인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왕으로 옹립했다는 사실을 거란에게 알렸고, 이 때문에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거란의 황제 야일융서는 고려의 강조가 임금 왕송을 시해하고 왕순을 세운 것은 대역행위이다, 마땅히 병사를 일으켜 그 죄를 물어야만 한다 라고 말하며 40만 대군으로 고려를 침공합니다. 이렇게 거란과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하공진은 유배지에서 소환되어 곧바로 복직되었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조가 이끄는 30만 대군이 거란의 군대에게 격파당하는 사태가 터집니다. 그래서 현종은 거란의 공격을 피해 수도를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다가 창화연에 이르렀는데, 그 지역의 향리가 현종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시켜 하공진이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 라고 외치도록 했기에 현종 일행은 하공진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종 일행의 착각과 달리 하공진은 현종에게 합류하기 위해 내려오고 있었고, 현종 일행은 여러 사태가 겹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상태였는데, 때마침 하공진이 병사 20명을 거느리고 와서 현종에게 합류했기에 현종 일행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현종 일행이 양주에 머물렀을 때 하공진은 현종에게 거란은 본래 적도를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이제 강조가 잡혔으니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면 저들은 반드시 군사를 돌릴 것입니다 라고 건의합니다. 그래서 현종은 하공진과 고영기에게 표문을 줘서 거란의 진영으로 가게 하였고, 이에 하공진은 창화연에 도착한 뒤 낭장 장민 등에게 표문을 주며 국왕께서 직접 와서 뵙기를 간절히 원하였으나 다만 군대의 위세를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국내 사정 때문에 강의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계시므로 저 하공진 등을 보내어 이유를 아뢰도록 하였습니다. 저 역시 두려워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청하건대 속히 병사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말을 거란의 황제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장민 등이 거란의 진영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거란의 선봉대가 창화연에 도착해버렸기에 하공진은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거란의 병사들은 하공진에게 현종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하공진은 지금 강의 남쪽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계신 것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현종이 지금 가까운 곳에 있는지 먼 곳에 있는지를 묻자 하공진은 기지를 발휘해 강의 남쪽은 매우 멀어서 몇만 리가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란에 선봉되는 하공진의 임기응변에 속아 넘어가 현종을 추격하는 일을 중단하였으니 현종은 하공진 덕분에 거란의 병사들에게 잡히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공진과 고영기는 거란의 진영에 도착해 회군을 요청했고 이에 거란의 황제 야유융서는 이를 허락하였으나 하공진 등을 억류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때 볼모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공진은 살아남아야 했기에 안으로는 귀국하기를 도모하면서도 겉으로는 야유융소에게 충성하며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로 인해 야유융소는 하공진을 더욱 총애하고 우대합니다. 하지만 하공진은 여전히 고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기에 고영기와 더불어 모의하고는 야유융소에게 지금 본국이 이미 망하였으니 원컨대 신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점검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야유융소는 이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현종이 도성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기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야유융소는 하공진을 영경으로 보내 그곳에서 거주하게 했고 그가 좋은 집안의 딸과 혼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공진은 거란 황제의 총애를 받았기에 영경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었으나 그는 고려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공진은 좋은 말을 많이 산 다음에 고려로 가는 길목 곳곳에 배치하여 고려로 도망치려 했는데 어떤 이가 그 계획을 고발해버렸기에 하공진은 야유융소의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야유융소가 하공진에게 왜 그랬느냐고 묻자 하공진은 신은 본국에 대하여 감히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죄는 마땅히 만번 죽을 것에 해당하지만 살아서 대국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합니다. 이에 야유융소는 하공진을 의롭게 여겨 그를 용서한 다음 절의를 바꾸어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라며 회유를 했으나 그럼에도 하공진은 거절을 하며 더욱 강경하고 불손하게 행동합니다. 그리하여 야유융소는 마침내 하공진을 죽였는데 이때 거란의 병사들이 앞다투어 그의 심장과 간을 꺼내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야유융소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종 16년 현종은 교서를 내려 하공진 등의 공로가 모두 뚜렷한데도 공로를 표창함에 있어서 아직 넉넉하지 못하였다. 각각 그 아들들에게 가관하도록 하라 라는 명을 내려 하공진 등의 아들들에게 관직을 하사했습니다. 문종 6년에 문종은 제서를 내려 좌산항중 하공진은 통화 28년에 거란군이 침입했을 때 적을 맞이하여 몸을 돌보지 않았으며 세치의 혀를 움직여 대병을 물리쳤으니 각 벽면에 형상을 그릴 만하다. 그 아들 하칙충에게는 오품직을 초수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고 또 제서를 내려 하공진은 사직을 보유하는 데에 공이 있었으니 상소공 부시랑으로 추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종 5년 천수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어떤 광대가 놀이를 통해 선대의 공신인 하공진을 찬미하였기에 예종은 그 공을 추모하여 그의 현손인 하준을 강문지후로 삼고 또 직접 시를 지어서 그에게 하사합니다. 이상 고려사 인물열전 하공진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